중공 바이러스 피해 상황 은폐. 가혹한 방역 대책에 주민들 분노. 세계 곳곳에 중공 바이러스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방역 성과를 과시하려 하고 실제 피해 상황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시진핑 주석은 전염병 피해가 비교적 작은 남부구의 저우성 소수 민족인 묘족 마을을 찾아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성과를 대내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중국 곳곳의 시민은 전염병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은폐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SNS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전염병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그중 허베이와 헤이룽장성은 새로운 유행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입니다. 현재 중국 전체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곳이며 7곳이 헤이룽장성에 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는 점점 남쪽으로 펴져 상하이도 사태가 심각합니다. 최근 상하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힘없이 털썩 쓰러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우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월 17일 중국 상하이 지하철 관계자는 최근 상하이 지하철 승강장과 객실 내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한 폐렴 증상처럼 고열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사람은 플랫폼에서 구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동북 지역에서 전염병 통제불능 상태가 된 지 14일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3일 중국 31개 성 중에서 허베이성 2명, 무증상 감염자 12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 사례 30건만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이 해외 SNS 플랫폼에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상하이 당국은 밤새 비밀리에 대형 임시병원을 시급히 건설하고 있어 정부의 보도와 다르게 사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는 상하이 부동신구 허징진에 위치한 녹색 해양도시 아파트 부근에서 포크레인으로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땅을 고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조립식간이 격리실이 설치된 곳도 있고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1년 전 우한의 임시병원 건설을 연상케 합니다. 최근 상하이 당국은 매일 극소수의 산발적 확진 사례만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상하이에 산발적 확진자만 있는데 당국은 왜 밤낮으로 비밀리에 대형 임시병원을 서둘러 짓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상하이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두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모두 타 지역에 격리되었다고 소식도 올랐습니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당국이 대형 버스를 파견하여 전날 중간 위험지역으로 승격된 황푸구의 귀서, 아파트와 저옥통, 아파트 주민 모두 싣고 다른 곳에 이동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 전염병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월 23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상하이 양해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설 연휴 이동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양해야말로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했습니다. 한 연예인은 웨이보에 신규 확진자를 숨기는 건 나흘 동안 양해를 열기 때문이라며 전염병 확산에 대한 늦은 보도는 후속 상황을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헤이룽장성 동북부 왕규현에서도 쓰러지는 장면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네티즌은 2주 뒤인 1월 9일까지도 주민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대처했다면 피해는 줄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왕규현은 현재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대규모 중공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비상사태입니다. 1월 22일, 23일 이틀간 베이징 둥청구와 시청구에서 주민 200여만 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한 지역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개인 집무실이 몰려있는 중난하이도 포함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 200만 명 중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확진자 수를 축소 보고하면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스자주왕시의 한 노인이 담배를 사러 집을 나서자마자 붙잡혀 나무에 묶이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네티즌을 공분케 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여러 명의 남자가 노인을 밧줄로 묶으며 다시 나오면 때려 XX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은 사람들의 규칙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처벌하는 이런 행위는 문화대혁명 분위기를 재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러스 기세가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은 동북부 지린성 당국은 통화시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주택 출입구마다 봉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통화시 정부가 사전 고지도 없이 봉쇄 조치를 단행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1월 21일 밤 금일 22시부터 둥창구를 대상으로 봉쇄를 실시한다. 주민 외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통보했고 파격적인 주민 신고제도 시행했습니다. 외출한 주민을 신고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고 한 건당 5천 위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SNS 외보에는 사직이 필요 없다는 정부 말만 들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집에 봉인 딱지가 붙었다. 집에는 먹을 게 없고 아이 분유도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봉쇄 15일 만에 식료품 배달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통화시 얼버오장구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장모 씨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질병이 재앙인지 격리 조치가 재앙인지 모르겠다. 우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부터 다른 나라의 방역 대책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우리 중국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나라는 없었다. 질병 자체보다 정부의 통제로 인한 2차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보다 강력한 통제와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